네,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소서 어느 정도 좀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쓸 우리 영업관리에 관련된 자소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직무별 자소서 영업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영업관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몇 개를 써야 될까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80개 이상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0개 이상 쓰려면 어떤 부분을만 고치면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원 동기 부분만 고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어찌됐건 다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적인 마인드 아니면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그럼 내가 이 회사가 다르고 산업이 다른데 어떻게 접근하지?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받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간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걸 지난 시간 거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 방송까지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업관리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보십시오. 또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합격 자소서 찾아볼 수 있는 구조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 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썼다고 생각되는 합격 자소서를 가지고 오셔서 그 구조 내에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가장 빨리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역시 필수 역량. 지난 시간에 제가 네 가지 알려드렸고요. 오늘도 네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 내외부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매출 활성화 적용 가능한 자. 영업이라고 하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 절대 안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이 뽑는데 왜 그렇게 많이 그만둘까요, 여러분들? 결국에 다 뭐예요? 이런 매출 활성화가 나와야 된다?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프로모션의 경우 좋은 기획과 함께 가맹점 사장님의 의욕이 더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내가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내에서는 어찌됐건 우리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지만 내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뭐예요? 가맹점주 분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분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또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포의 매출과 데이터 실적을 기준으로 즉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사에서 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고 점포 경영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점포의 문제점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부분이 경영주의 만족도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곳이 본사의 입장을 전달해서 현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 한쪽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는 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을 둘 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를 어필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은 100점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한 시각에서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업을 해보지 않고도 상품기획,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반영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영업 친구도 있고요. 마케팅 친구도 있고 MD도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직무들은 어때요? 많이 뽑아요? 조금 뽑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영업 쪽으로 먼저 가라. 국내 영업 쪽으로 먼저 가라. 근데 되게 싫어하죠. 영업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진짜 그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압박을 받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무슨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MD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좀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업적인 경험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영업적인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협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숫자적으로 좀 많이 체득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점포는 매출이 왜 이럴까? 어떤 걸 넣어봐야 될까라고 하는 숫자적인 감각을 가져가시라. 소위 얘기해서 회계적인 감각. 재무적인 감각을 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회사에 되게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결국에 지금은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전략 내는 걸 누가 지금 믿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장에 관련된 일을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재무회계 잘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가시는 거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그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LG전자부터 갈게요. 직무 관련 지원 동기 역량입니다. LG는 특이하게 회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아싸리 직무 관련 묻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빨리 다른 회사들도 굳이 회사 지원 동기 물어봐서 뭐합니까? 다 지원하는 거 아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취준생들의 어떤 뭔가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무 관련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각설하고 700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력. 더 나아가 고객의 마음까지 본다. 즉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난 분석력이 좋다. 어디까지 나아간다? 마음까지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세일즈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게 제일 좋아요. 짧잖아요. 글자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그냥 바로 두 가지식으로 가세요. 영업이라는 직무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LG전자와 미래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네요. 훌륭해. 두 가지식이죠. 두 가지식으로 이걸 통해 고객과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 LG전자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경험부터 여러 시장을 분석해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현장에 대한 분석력, 고객 지향력을 갖춰야 하는 직무인 국내 영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영업에 적합할 역량이 이겁니까?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역으로 접근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분석력이랑 고객 지향력이 있거든. 그럼 이걸 내가 이 직무에 관련된 역량으로 정의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쉬워지죠.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찾아보니까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럼 버릴 거예요? 아니죠. 역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 경험을 이거의 역량으로 끼워 맞추자. 말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 본인의 경험을 이제 얘기할 건가 봐요. 우선 고객과 상권 관리 등 영업의 기반이 되기 위한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분석력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기초과학 중 수학을 전공해서 되게 머리가 좋은 친구죠. 수학과 친구들 어디 가요? 취업할 때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보통 은행 가거나 보험회사 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전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 전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나는 뭐가 있냐? 논리력이 있어. 야, 우리 수학과 나와서 뭐 하냐? 취업도 할 데 없잖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또 통계 과목을 통해 기업에서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네요. 기업은 어찌됐건 숫자적인 감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계 과목을 통해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과 유의미한 데이터 도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뭐 해야 되는지 몰랐던 그런 학생이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통계 수업을 들었는지 부전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굉장히 기업에서 좋아하는 관점으로 작성을 잘한 거죠. 또한 교내 학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개별 기업의 사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해 다양한 사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학회에서. 학회에서 뭐예요? 여러분들끼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때? 인터넷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밖에서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라 학회에서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기술이에요. 이게 포장이란 거예요. 없는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학회 활동밖에 한 게 없는데요. 그걸 이런 식으로 풀어내자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리서치 인턴을 수행하며 이걸 해서 저는 이 친구가 통계를 가볍게 접근했던 친구는 아니구나라는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직접 발로 뛰며 실제 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회사의 미래 투자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면접 때 물어볼 것들이죠. 너무 많죠. 어떤 전문가를 만났습니까?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가 다 면접 질문이잖아요. 굉장히 잘 쓴 자소서고 전략적으로 쓴 자소서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권 분석, 고객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LG전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면 다른 일부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항목 쪽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다른 항목 쪽에 구체적인 걸 줬다면 여기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딱 이 자소서를 읽었을 때 느낀 뭐예요? 수학과네? 통계 잘하네? 리서치 인턴했네? 학회에서 했던 건 사실 이렇게 큰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하나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친구 같다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했어요? 분석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일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친구로 볼 수 있는 거죠. 포부를 얘기했지만 자 다시 한번 직무 관련 당신은 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역량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포부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관리 쪽, 영업 쪽을 지원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관련된 경험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찮게 생각했던 전 인문대 나왔어요. 선생님 진짜 어문 계열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킬 수도 있지만 이 지원자처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찾아보시고요.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삼성물산을 갈게요. 하도 삼성전자 많이 해서 제가 삼성물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및 입사 후 포부 역시 700자네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삼성물산이니까 삼성물산의 어느 쪽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패션 쪽이네요. 패션의 명가, 동경에서 확신으로. 자, 패션의 명가다. 동경, 제일모직이 되겠죠. 뭐 제일모직, 동경에서 나는 확신, 내가 가야 할 회사 이런 것 느낌이 되겠죠. 자, 상권별, 채널별 영업 전략을 섭렵한 전문가가 되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회사에 향상된 매출 수익 지표로 기여하는 꿈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두 갈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너는 어떻게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우리 회사의 매출 수익 지표에 기여할 수 있니? 향상된 점으로. 이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전 이걸로 서술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두 갈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리테일 영업 직군을 지망해 왔고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라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쪽은 이제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죠. 아무튼 두 갈식 구성으로 갔어요. 자, 이제 삼성물산 패션 부분은 항상 입사를 꿈꾸어 왔던 회사입니다. 왜? 패션의 명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왜 있었지? 그럼 너는 왜 그중에서 삼성물산 패션이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뻔한 얘기하는 걸로 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자, 패션의 명가이기 때문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빈폴 갤럭시는 국민 브랜드를 전개해왔다. 우수한 품질과 AS. 사실 이 내용은 필요 없어요. 패션의 명가인 이유를 그냥 한 문장으로 뭐 정리를 아까 해준 것처럼 끝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러면 왜 이곳에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입증해 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700제밖에 안 되니까. 삼성패션은 항상 최고 그리고 신뢰 아이콘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보증하는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기에 리테일 영업 직무에서 더욱 보람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나 앞에 한 3문장 정도가 왜 명가인지에 대해 나왔잖아요. 2문장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한 문장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한 의미를 적었어요. 삼성물산이 패션이 최고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가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자, 한 달간 온라인 영업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연한 동경을 넘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구심을 가졌던 게 너는 그럼 왜 삼성물산 패션이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동경, 그냥 단순히 어떤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동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근무를 해봐서 동경에 딱 이제 확신이 들었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자, 나는 비이커팀에서 SSF 샵에 등록될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접점의 어떤 작은 부분도 경시하지 않는 이곳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게 아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각각의 편의점에서 근무를 다 해보시고 거기서 느꼈던 좋은 점, 안 좋은 점들을 상대적으로 녹여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내가 삼성물산 패션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고객 접점의 어떤 작은 부분도 경시하지 않는 이곳의 방식이란 게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것이 신뢰의 원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근무를 해서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꼭 다시 이곳에서 지성과 감각을 겸비한 선배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전 아쉽다는 거예요. 잠깐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보면 이게 이 지원자가 얘기한 직무에서의 내용인데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부분도 경시하지 않는 이곳의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를 차라리 적어주라는 거예요. 패션의 명가의 앞문장을 하나 지워주고 여기서 앞문장을 더 늘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뢰의 원천임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문장과 사이에 어떤 내용을 한 문장 좀 적어주라는 거죠. 앞에 한 문장 날리고요. 제가 만약 컨설팅을 한다면 그 점이 조금 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너랑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나 좋은 훌륭한 소재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영업 MD를 활약하며 고객 만족을 이어가고 리테일 전략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쫙 포부를 제시를 하네요.
그래서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및 입사 후 포부 700자라고 하는 글자 수에 좀 압박이 있긴 했는데 자, 두 가지 구성 좋았어요. 두 가지 구성 좋았고 그다음에 회사 지원 동기의 의미, 패션의 명가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줬고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포부였는데 분석과 경험을 근거로 활용하는 건 좋았는데 저는 분석적인 내용이 사실 뭐 인사이트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나하나는 단편적인 내용들 나열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차라리 본인이 경험했던 쪽에 더 포커싱을 해서 이쪽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약간 남네요. 다음 자기소개서 아모레퍼시픽, 그렇죠. 대한민국의 뭐 전국에 있는 여대생들이 뭐 다 쓰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회사 선택 기준과 우리 회사가 거기에 적합한 이유. 현대자동차랑 똑같죠. 왜 우리 회사니? 물어보는 거예요. LG생활건강이 아니라 CJ 올리브영이 아니라 왜 우리 회사니? 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00자입니다. 참 여기도 야박해요. 한 1000자, 1200자 넘으면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00자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회사. 근데 저는 제가 봤던 자기소개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되게 존중.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되게 추상적인 단순히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뭔가 진짜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뭐 고차원적인 이미지에 있는 그런 회사,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깨끗하고 그런 회사로서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을 잘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이미지가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포터 교수님도 이제 소환이 됩니다. 물건을 많이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업이 뭔가 물건을 많이 팔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좀 약간 평가가 절하된다는 느낌으로 가고 아모레퍼시픽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라는 관점으로 서술을 했네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회사 담당자라면. 자, 그래서 건강과 자연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으로 세상에 진실된 기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 제가 자기소개서 읽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가 진짜 이런 회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글자 수도 얼마 없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포부를 크게 갖지 마세요. 그냥 기업 선택하는 성장성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떤 전략 있잖아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전 정신이, 오뚜기 정신 그런 걸로 그냥 가세요. 너무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무섭습니다. 저. 광고 심리학이라는 수업에서 프리메라, CSR, 그러니까 CSR 쪽을 지원하는 분도 아닌데 마케팅을 주제로 한 아모레퍼시픽과의 산학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바탕으로 느꼈던 점을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 바탕으로 느꼈던 점을 그걸 회사 지원 동기로 회사 선택하는 기준으로 갔어도 좋을 텐데 왜 하필 거창하게 갔을까요? 아무튼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모레퍼시픽과 연관성을 만들어냈죠. 이 사전조사 과정에서 Love the Earth 등의 캠페인을 통해 드러나는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나마 이쪽 부분만 얘기하지 않은 건 다행인 것 같아요. 꼭 균형적인 시각, 사회공헌적인 시각과 비즈니스적인 시각을 얘기해줘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비즈니스적인 시각이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직 마케터분들께 받은 따뜻한 존중의 태도와 유익한 피드백은 개인적 성장의 지식 이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못 쓴 건 아닌데 또 따뜻한 존중, 유익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임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데 실제 거기서 했던 일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적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담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경험을 적긴 적었는데 조금 이런 추상적인 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느낀 점, 비즈니스적인 게 뭐가 있었는데 사회공헌적인 건 뭐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간, 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진짜 이러한 걸 지향하는 점은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 소위 얘기해서 니네 이걸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회사지? 네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 우리 회사는 그럼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어? 당신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어떻게 기여했으면 좋겠어? 그런 좀 담백하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면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선택 기준과 우리 회사 거기에 적합한 이유. 물론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잘 쓰셨어요. 본인만의 관점에서. 근데 이게 진짜 회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싶어 하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두 가지의 키워드 기여적인 면, 회사 지원 동기의 경험 부분을 작성한 부분은 좋았지만 이 경험을 다른 측면으로 서술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포부, 그래서 키워드와 경험을 근거로 활용했는데 제 생각에는 합격 점수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롯데칠성음료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하시죠. 롯데칠성음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900자네요. 900자니까 좀 쓸 수 있겠네요. 자, 롯데칠성음료 갑자기 한 음료가 생각이 납니다. 자, 무엇인지 볼게요. 마트라는 채널에서 보고 느낀 영업인들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소개서상의 소제목은요 900자기 때문에 쓰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이 제목을 딱 보고 무엇인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고 느끼니까 중요한 게 무엇을 보고 느꼈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 결과물이 없어요. 이거 소제목이 아니에요. 이러면 글자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보고 느낀 영업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는 게 구로 표현해서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트에서 일하면서 판매, 진열, 배달 업무와 영업사원들이 납품하는 물품을 검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되게 괜찮네요. 실제로 마트에서 판매해봤고 무엇을 롯데칠성음료를 진열해봤어, 배달까지 해봤어, 또 영업사원들이 납품하는 그러한 어떤 검수하는 역할까지 했다. 굉장히 괜찮은 역할이죠. 진열을 하면서 롯데칠성음료들의 제품에 많이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와, 이것도 롯데 거야? 이것도 롯데 거야?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타 제품들보다 물량이 당연히 많은 롯데 영업사원들을 자주 접하고 그들이 밝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임을 확신했습니다. 좋은데 약간 이건 초등학생적인 접근이네요. 영업사원들에게 들었던 좋은 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점들을 배려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의 뭔가 회사 비즈니스적인 내용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밝게 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든가요. 근데 단순히 그냥 밝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점 괜찮죠? 신선하죠? 그냥 내가 롯데 칠성 음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원가 절감하고 있고 트렌드에 맞춘 주스 제품, 건강 기능 음료, 처음처럼의 지역 맞춤형 출시 등을 통해 꾸준히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소주 시장 내 1위를 유지하는 모습은 귀사의 성장 가능성의 무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약간 멈췄다가 다시 쓴 것 같아요. 갑자기 귀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네요. 귀사라고 하지 마세요. 귀사라고 하지 마시고 롯데 칠성 음료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딱 봤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꾸준히 신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음료 시장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사가 당면한 문제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역시 빼놓지 않고 적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요 귀사가 조금 걸리네요. 회사 지원 동기를 나름대로 분석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또한 판매 채널 중에 한 곳인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배웠던 고객 중심 마음, 적극적으로 사원들과 협력하면서 얻게 된 소통 능력 잘 잡았죠. 영업 관리자가 필요한 능력이 고객 중심과 소통이기 때문에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경험이죠. 앞에 있는 것은 음료 산업 쪽에서 특히나 롯데칠성 음료 쪽에서의 어떤 분석적인 내용이었고 지금껏 무엇입니까? 경험이죠. 균형감이 잘 잡혔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 이제 본인만의 내용을 좀 얘기하겠네요. 저는 입사 후 첫째, 화합을 위한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과 원활한 대화 능력을 통해 거래처 관리, 확대에 관한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취득하겠습니다. 좋네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입사 후법을 작성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작성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뭐가 좋냐? 먼저 회사를 파악하겠다, 분위기를 파악하겠다. 분명히 누구한테 들은 거거나 본 거예요. 이런 내용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대화 능력을 통해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취득하겠습니다. 노하우를 취득한다기보다도 노하우들을 같이 배워나면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가 좋을 것 같죠. 둘째,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신규 거래처를 만들겠습니다. 좀 뻔히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다음 목표로 잘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앞부분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또 뻔한 얘기하고 있네. 다른 내용 이거 관련된 내용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뒷부분에 나오죠. 최근 대형 유통업체 의무 휴업에 따른 소비 위축, 그다음에 CVS 채널이 둔화되면서 음료 시장의 저성장인 흐름이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각보다 산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친구니까 여기저기에 관련된 내용을 심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음료, 저도주, 클라우드 위스키 등의 주류 제품군이 강화되어 신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죠. 저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소매점 채널의 점유율을 유지는 물론 미래의 다이렉트 채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2018년 매출 7조 원을 향해서 업무 시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히 해서 항상 즐겁게 영업하는 고객 마인드를 갖춘 사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나왔네요. 셋째도 뭐 추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매출 7조 원이라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분석된 내용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또 특히나 스트레스 관리, 영업 관리자들 스트레스 관리 꼭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언급해 준 거 좋았습니다. 롯데칠성음료 900자였어요.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두 가지식으로 그 다음에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내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이해적인 측면이 좀 좋았어요. 산업의 이해적인 측면 좋았고 특히나 내가 했던 마트에서의 경험을 또 잘 녹여내서 두 가지가 균형된 시각으로 잘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샘표식품 보고 이제 마칠게요. 샘표식품은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가 작성했던 자소서고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왜 샘표식품인지 아까 아모레퍼시픽 자기소개서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500자밖에 안 되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으로 향하는, 아이고 그냥 소제목 심플하고 좋네요. 고객으로 향한답니다. 500자인데 굳이 왜 소제목을 썼을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방향성이 일치하는가입니다. 오케이. 기준 나와서 좋았어요. 샘표와 방향성이 같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기부여,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방향성이 샘표도 고객, 나도 고객 맞는다는 것이죠. 두 가지씩 표현입니다. 샘표가 특이하게 요리 면접을 시행한다. 왜냐? 식품회사 직원들이 먼저 요리를 알아야만 주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측면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측면, 채용 과정에서도 샘표는 고객을 생각하던데 라고 하는 내용을 끄집어낸 거죠. 샘표와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영업 직원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지원 동기죠. 취미, 논문, 인턴으로 식품 전문가를 꿈꾸다. 맛집 방문 후에 후기 정리하면서 식품업, 산업에 대한 관심 느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도 작성해봤다. 그래서 또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식품 영업 직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했네요. 그래서 샘표식품 심플했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왜 샘표식품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향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본인은 샘표식품이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두 가지 사례 들었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직무 지원 동기, 분석과 경험을 근거로 역시 이 내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영업관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렵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특히 영업관리 쪽을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먼저 채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산업, 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분석하셔서 분석된 내용과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내용을 같이 균형감 있게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